지금 서울 수도권 쪽은 뭐 증원이 없다라고 돼 있고 경기 인천이 보니까는 이게 삼성 그렇죠. 그다음에 아산 계열이 3배수가 늘었어요. 어, 그죠? 원래 40명 정원이었는데 120명으로 많이 어, 올랐죠. 많이 올랐고 창업과대학 가천대도 40명에서 130명. 이거 병원들 나중에 지금 다 그 새 병원 지금 지으려고 하는 그런 병원들이고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강원대인데 저는 궁금한 게 꼭 2,000명 이거 꼭 모서리 떼고 맞춘 것처럼 이꼭 저는 맞출 이게 필요 걱정. 충북대 49명에서 151명이잖아요. 예. 그래서 200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충북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참 경북대 어디 갔죠? 경북대가 보면 이슈가 있었잖아요. 뭐 110명에서 총장이 90명, 200명. 그러니까 총장 경북대 뭐 비례대표 나간다고 했었는데 110명이라는 말은 경북대 봅시다. 경북대 110명인데 그럼 이때까지 수년간 110명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11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 있는 데가 90명 늘어서 200명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거의 뭐 배가 는 거잖아요. 그럼 충북대는 49명, 그럼 수십 년간 한 50명 정도의 세팅이 되어 있는데 150명이 늘어서 여기는 교육이 뭐 가능한 건가요? 여기 전문의 많이 뽑겠네요. 충북대, 그죠? 경북대 이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하여간 정원을 무슨 뭐 애들 숫자 맞추듯이 딱 맞춰가지고 그러니까요. 5,058명인데.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문제가 새로 온 애들이 교수님도 그렇잖아요. 저희도 보면 저희 지방에 있잖아요. 병원이 신입생들이 서울 애들이 훨씬 많죠, 그죠? 그렇죠. 예, 그 서울에도 많아요. 농어촌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뽑는 경우 있는데 지역 인재했는데 그게 뭐 저희도 5명, 10명 그 정도 선이고 결국에는 다 서울 애들 이 사교육이 활성화된 서울 경기권 애들이 그러니까 지방으로 다 오잖아요. 지역이 이제 60% 뽑으면 됐잖아요. 그럼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무슨 지방 국립대학에서 200명 뽑는다. 그럼 그 중에서 60%는 지역 인재로 뽑고 음. 나머지는 그냥 뽑겠죠. 그럼 그 나머지는 서울에 있는 인원들이 차지하고. 그러면 그 지역 인재들이 필수 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그 제가 봐서는 아까 한덕수 국무총 이야기로는 장학금 줄 것처럼 이야기하던데 그죠? 저 예전에 군 장학생 있었잖아요. 군대 그러니까 그 가듯이. 지역 인재로 들어간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발표는 없겠지만 결국은 지역 의료를, 만약에 정부의 의도대로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지역 의료의 의사수를 많게 하려면 그 인원들을 지역에 묶어 다녀야 될 거고, 지역에 놓기에는 사람이 뭐 다 서울을 가고 싶어 하지. 그러면 결국 어떤 강압적인 지역에 묶어 놓는 어떤 다른 또 해안이 있으시겠죠. 뭐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법과 그리- 원칙에 따라 하시겠죠. 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는 저렇게 인원이 나오면 그럼 트레이닝은 어떻게 시키죠? 아, 전문의 트레이닝, 전공의, 전공의 트레이닝은 인턴. 어떻게 시키죠? 그러게요. 티오도 없는데. 아, 그것도 어떻게 하겠죠.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에 지금 미니 뭐 어떤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는 지방 의대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각과마다 어떤 그 티오란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갑자기 2배, 3배 늘게 되면 그 2배, 3배 는 인원들은 그 대학병원에서 수용을 못 할 거고. 아, 교수님, 이거 의대 정원도 그냥 바로 찍어 눌리는 마당에 그 뭐 병원 티오 하나 만드는 거 일겠어요? 아유, 걱정도 안 해, 그런 거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돼서 2,000명의 숫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그 뒤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이걸로 덮고 저걸로 덮고 땜빵을 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게 어그러지면서 맞아요. 엉망이 돼가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페인프리 양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시작된 의료계의 집단 행동이 한 달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차질 없이 유지하는 한편 국민들께 약속드린 의료 개혁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뭐 지금 비상 의료 체계를 위해서 뭐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병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비상 의료 체계는 저희 남아 있는 교수진들이 2명씩, 3명씩 가까이, 내과 같은 경우는 5명씩 상주를 하면서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군의관이라든가 공보의 선생님들이 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본원에는 2명의 그 공보의 선생님을 보낸다는 계획만 들어왔고, 아직 현재 이 시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인력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시면은?
공보인 사실 두 분의 공보의 선생님들이 한 분은 일반의 선생님으로 알고 있고 네. 한 분은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두 분의 선생님들이 오신다고 해도 뭐 사실 병원에서 딱히 뭐 그분들이 중환자실을 담당하면서 상주당직을 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보낼 곳은 뭐 사실 응급실을 지원하는 것 말고는 사실 두 분의 선생님이 와서 네. 지금 무슨 비상체계를 비상체계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할 그게 수 있죠. 어떤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줬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정말로 남아있는 지금 교수진들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진짜 갈아 넣으면서 지금 이거를 유지하면서 정부에게 남아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자리를 지키고 계신 교수님들은 이 일이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맞습니다. 바라면서 이 비논리적인 어떤 2,000명이라는 증원에 대해서 잘 해결되기를 기대하면서 문제가 안 생기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정부에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줬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빅5 병원 간호사가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부족해서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 간호사분이 돌아가신 그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근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때 아산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을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수술할 의사가 없다는 말은 신경외과 뇌혈관 질환을 수술할 사람이 지금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고 아산병원에 뇌혈관 질환을 수술할 사람의 전문의가 부족하다는 말이겠죠.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아산병원에 그 개도술이 가능한 교수님이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개도술이라고 하는 거는 머리뼈를 열어서 하는 수술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뭐 한 3분 정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산병원 같은 빅5 굉장히 큰 병원에서 왜 뇌혈관 수술을 하실 교수님을 3분밖에 채용을 못 하신 걸까? 4분, 5분, 6분 하면 되잖아요. 큰 병원이라서 많이 갈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지원을 하면은. 그렇겠죠. 근데 그만큼밖에 뽑을 수 없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죠. 사실.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수가 자체를 저수가이기 때문에 뭐 일단 병원에서 수익이 안 된다는 병원 거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만큼의 인원을 채용해서 관리하거나 뭐 하기가 힘들 거고. 그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그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개도술이 가능한 선생님들이 대학병원보다는 소위 말하는 우리 로컬이라고 하죠. 뇌혈관 전문 병원. 뇌혈관 전문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소병원에 왜 거기가 훨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거에 비해서 급여가 좋고 대우가 좋다는 말이죠. 대우가 좋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고 그 선생님들을 대학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대학병원에서도 그 교수님들을 채용해서 관리하면서 병원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죠. 거기에 저는 이제 뭐 엄밀히 말하면 아산병원 또 그 정도인데 그럼 지방 공립대나 지방 사립대학교 병원은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요? 소위 말해서 아산병원은 우리나라에서 그 개도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 이제 일반인 분들이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대학병원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뇌 수술을 하는 교수다 그러면 그런 교수님들이 수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외래도 봐야 되고 전공의 교육, 학생 교육, 그다음 본인 연구, 기초 연구, 논문 승진, 그다음 삭감도 안당해야 되고 여러 복합적인 게 다 신경 쓸 일이 너무 많잖아요. 대학에 있는 게.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컬이라는 데에 나가면은 그런 로딩들이 확 줄어들면서 본인에 대한 대우가 잘 좋다 보니까 사실 대학에서 큰 병원에서 필수료를 이제 부담하기가 상당히 이제 힘든 상황입니다. 출범 직후부터 핵심 국정 과제로 의료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의료 시스템의 모순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의료계와 130번 넘게 만나 폭넓게 제언을 들었습니다. 의료 개혁의 핵심은 우리 국민이 지금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뭐 130회 이상 만나서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제가 뭐 이게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실 그 130회 협의를 할 때 누구랑 했는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에 어떤 단체나
어떤 인물이 포함이 돼서 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나눴다는 말인 거지. 제가 듣기로는 그 130회 중에서 의대 증원에 관련된 뭐 논의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다라고 저도 없었다라고 알고 들었는데 있는데, 만약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130회나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회의를 하더라도 회의록이라는 게 남는데 맞습니다. 저는 계속 뭐 130회 하는데 그 130회가 사실 뭐 정책을 결정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 건지 아니면 뭐 의협이든 전공의 협의회든 아니면 뭐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교수진이든 안 그러면 그냥 뭐 개업 쪽이든 뭐든 간에 뭐 어떤 거기에 뭐 사실 소위 말하는 뭐 우리 뭐 그 의료 관리학이라든가 예방의학에서 그러니까 어떤 임상적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그런 그 분들이 만약에 의사 쪽을 대표해서 참여했다면 사실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들리는 뉘앙스가 정부는 최선을 다했는데 니네 의료계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130번이나 했는데 안 됐다라고 저 그렇죠. 들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참 말씀하시는 게 좀 그러니까 듣기 그런 거를 싫네요. 좀 네. 얘기해 주시면 저도 답답하고 궁금하고 뭐 사실 뭐 저도 뭐 정치적으로 뭐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이제 뭐 지방에서 이제 환자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 그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이죠. 그때 그런 거에서 서로 협의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단체를 만들어서 그 단체를 가서 의대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의료 발전이나 의료 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 논의하는 것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맞습니다. 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럼 단순히 그럼 저를 이해시켜줬으면 우리 만약 의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얘기해주면 조목조목 이야기해주면 이해해주면 되잖아요. 아 그랬구나.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아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한 텐데 그런 건 뭐 130회를 했다는데 뭐 누가 어떻게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도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가 한의사를 포함하면 OECD 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OECD 꼴찌입니다. KDI, 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들이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2035년에는 의사 1만 명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KDI를 포함한 여러 뭐 우수한 전문가 연구진들이 집단에서?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그 정부에서 맨 처음에 근거로 제시했던 그 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그 연구하신 저자분들이 전부 다 바이어스가 있다, 문제가 있다, 자기 의도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없이, 얘기를 예, 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저런 있는데. 근거를 가지고 뭐 결정을 했다고 하니 제 보고서를 이제 인용을 해서 그 근거로 2,000명을 얘기했지만 제 보고서에는 사실은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합리적으로 정원을 늘린다면 500에서 1,000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4년 전 얘기입니다. 2,000명이라고 제가 적절한 인원 증가라고 보고서에 쓴 바가 없고요. 그 정도가 왜 그러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제 타협 얘기를 하는데 정부의 주장과 의료계의 주장 말하자면 2,000명과 0명에서 타협을 하자. 저는 타협이라고 하는 말에 사실은 조금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좋은 걸 고르는 것이어야지 어느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은 저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래서 제가 저희 보고서에서는 500명, 750명, 1,000명, 1,500명의 시나리오를 지역별로 다 분석을 했거든요. 그렇게 봤더니 어느 하나도 사실은 다 만족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의료제도 개혁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고른다면 연구자로서는 500에서 1,000명의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서에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제 보고서를 완전히 적절하게 인용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그 의료 평가에 대한 어떤 그런 자료에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뭐 그렇죠. 사망률도 보고 뭐 다 효율적으로 나오는데 운영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뭐 되는지. 그런 지표들이 다 그런 거 나오는데 그럼 거기에 한 뭐 수십 가지의 지표들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나라는 거의 최상위권에 됩니다. 그렇죠. 지금 근데 인력으로도 잘 운영되고 있는 의료 결론은 시스템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읽어만 보면 지금 인력으로도 굉장히 최선의 진료와 그다음에 최고의 효율과 그다음에 최고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근데 왜 그 많은 항목들 중에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그
정책 결정을 하는지. 그럼 그 뒤 정부는 증원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에 앞서 전국 의대의 교육 여건과 희망 인원을 여러 차례 협의하고 직접 조사도 하였습니다.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하였습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 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현행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의학교육평가인증원의 인증 기준을 준수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2,000명에 나온 근거가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에 이제 수요 조사를 했죠. 네. 그때 증원을 늘릴 때. 그때 이제 각 대학교에서는 뭐 엄밀히 말하면 좋다고 이제 총장들이 정말 적어냈죠. 좋다고 적어냈고 그때 맨 그렇죠. 처음에는 뭐 2,000명이 좀 넘은 상태였고 각 그 나중에는 결국은 그 대학교 총장들에서는 3천 몇 명이 이렇게 3,000 몇 명이 올라온 됐죠. 거죠. 근데 그게 무슨 어떤 우리가 정책을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할 때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이 결정의 방향에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전혀 그냥 고민이나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사실. 뭐 그것도 지금 뭐 아까도 무슨 충분히 뭐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오늘 발표된 걸 보면 뭐 지방 국립대 거의 200명으로 맞추고 지방 사립대 100명으로 맞추고 그 중에서 지방 사립대 중에서도 좀 소규모는 한 80명 정도. 그다음에 지방 국립대도 뭐 강원대나 제주대 같은 경우는 조금 200명으로 못 맞추고 한 130명, 뭐 100명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근데 아니 그렇게 그냥 딱 나눠서 할 거면 왜 의대 배정위원회를 만들고 왜 실사를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각 공식처럼 학교의 찍어서 낼 어떤 거면 교육의 돈 뭐 아깝게 수준이라든가 해도 이런 거를 보고 맞췄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다 200, 100, 100, 100, 100, 100, 네. 200, 100, 100, 100인데 네. 초등학생도 하겠어요. 그죠? 국공립 때는 200, 사립대 좀 큰 거는 100, 작은 거는 그러니까 80. 그다음에 기존의 인원을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맞아요. 지방 사립대 병원 중에서 100명에 근접한 만약에 한 90명 정도 되는 대학교가 있으면 그 의과대학은 수십 년 동안 9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팅이 돼 있는 세팅이 돼 데잖아요. 있죠. 근데 단순하게 100으로 맞추기 위해서 10명만 늘리고 그다음에 지방 국립대라고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한 50명 정도의 인원이 있던 학교는 수십 년 동안 50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방 국립대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환자를 150명, 200명까지 늘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지금 시간이 1년이란 시간도 안 남았는데 9월이죠. 그렇죠. 9월부터 수시가 되니까 수시니까는. 그럼 뭐 당장 그 학생들이 들어오면 내년 3월인데 그러면 평소에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90명을 교육하던 의과대학하고 50명을 교육하던 의과대학이 있는데 지방 국립대는 최대한 많이, 지방 사립대는 100명이라는 기준에 맞춘다고 하면 그러면 10명 는대 하고 90명에서 10명 늘어서 100명 된다 하고 50명에서 100명 늘어서 150명 된다고 했을 때 교육의 질이 그럼요. 교육의 질이 이거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이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분 거기서 이야기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뭐 이야기를 한 건지. 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의학교육 인증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렇죠. 뭐, 근데 왜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밑밥 까나? 그러니까 이게 밑밥 까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의사들은 집단은 이과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좀 논리라든가 근거라든가 우리가 뭔가 이제 들었을 때 이게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런 느낌이 와야지 우리가 뭐 동조를 하건 뭐 논의를 하건 할 텐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일만 열면 거짓말이라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현재 규정상 의대 교수 1명당 학생 수는 8명이지만 전국 40개 의대의 평균은 교수 1명당 학생 1.6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교수 1명에 학생이 0.4명인 곳도 있습니다. 해외 대학과 비교하면 미국 의대는 한 학년이 평균 146명 규모이고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인 반면 우리는 77명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첫 번째 지금 50명을 운영하는 대학 의과대학은 거기에 합당한 교수진이 있을 거고 90명을 유지하는 의과대학은 90명이 합당한 의료 그렇죠. 교수진이 있을 텐데 그럼 지금 50명은 150으로 늘리고 90은 100명으로 늘리면 여기에는 교수진이 부족하겠죠. 당연히 부족하죠. 그 다음에 저게 전국 평균이라고 하는데 서울 지방 생각했을 때 지금 또 서울에 교수님들이 더 많죠. 훨씬 많죠. 지방 의과대학보다 서울에 있는 그럼 서울은 하나도 안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숫자의 그 오류라고 할 수 있죠. 평균으로는 교수 한 명당 학생이 8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 쪽에는 훨씬 많을 거고 지방 쪽에는 훨씬 부족한 상태인데, 그리고 또 교수라고 하는 거는 의과대학의 교수는 의과대학 교수로 봐서는 안 되고 내과 교수, 내과에서도 심장내과 교수, 소화기내과 교수, 신장내과 교수, 뭐 신경외과 교수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상적으로 교수님들이 많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뭐 신경외과는 더 그거보다 적을 거고. 그럼 저걸 전부 다 그냥 평균이라고 나눠버리면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기초입니다. 기초의학. 우리가 임상 과목만 있는 게 아니고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 뭐 이런 병리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지방의 해부학, 기초의학의 해부학 교수님들은 한두 명이에요. 한두 명. 그다음에 뭐 병리나 하여튼 기초의학 교수님들이 굉장히 수가 적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원이 의과대학 인원이 만약에 2배, 3배로 늘었다고 하면 그럼 그 기초의학 교수님을 당장 어디서 구하냐는 말인 거죠. 어디서 구해요? 딴 데서 빼와야죠. 딴 데서 빼와야죠. 네. 그럼 뭐 서로 완전히 뭐 제로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빼옵니까? 통합교육을 하나 학교별로 블록을 묶어가지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지방에 힘든 그 기초의학 교수님들이 모자란 곳은 다른 곳에서 모셔서 와서 출장 강의 맞아요. 형식으로 하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거는 외부 강의 듣잖아요. 외부 강의도. 그럼 지금 상황에서 어떤 기초 일단 제일 문제는 기초의학. 그러니까 저거를 그냥 평균으로 의대 교수 한 명당 학생 수는 8명이니까 지금 늘려도 괜찮다. 근데 지금 보면 70% 늘렸으니까 저쪽 말대 저 정책 하시는 그 총리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한 명당 8명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한 70%를 늘렸으니까 뭐 한 명당 뭐 한 12명 되는 거네. 2000년 의학 분업을 할 때 정부는 의료계의 반발에 밀려 의대 정원 351명을 감축하였습니다. 그때 351명을 감축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6,6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확보되었을 것이고 2035년에는 1만 명이 넘는 의사가 배출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명을 증원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바로 그 규모입니다. 결국 2000년의 타협이 2035년의 의사 부족을 초래하였고 2024년 올해의 갈등과 분란을 낳고 있습니다. 저것도 사실 의학 부족 때 그 의대 증원 감축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의대 인원 감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는 OECD 평균 좋아하시니까 OECD 평균 의사 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죠. 그 감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족하다는 근거는 또 어디서 나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대적인 수치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좋아하시는 더하기 빼기 좋아하는 평균밖에 모르잖아요. 정부에서 OECD 나온 뭐 통계가. 자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야 2020년도에 350명인가를 줄이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는 거의 의사 그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에서 탑 오브 탑을 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 20년 동안 의사 수 OECD 평균 의사 수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데 평균치보다 훨씬 높은데 근데 왜 지금 마치 뭐 의사 수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거는 의료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제도의 문제죠. 제도의 문제겠죠. 그럼 제도를 먼저 바로 잡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늘려나가는 게 맞겠죠. 대신 떠안을 잘하면 고였나 봐요.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을 위한 필수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이에 정부는 의료계의 오랜 요구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하였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올 들어 1조 원을 들여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합니다. 향후 5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할 것입니다. 이게 의료 수가 이런 거 건강보험공단 대장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 어젠가 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지금 뭐 이제 의대 2,000명을 늘리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4대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4대 과제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로만 뭐 필수 의료를 뭐 확대시키겠다. 뭐 1조를 투입했다가 뭐 향후 몇 년간 10조를 투입하겠다. 근데 건강의료보험노조에서 어제 그 언론에 얘기했더라고요. 10조를 투입하면 건강보험 재정은 파탄난다. 자, 그러면 건강보험 수가를 올리고 지원을 하게 되면 왜 건강보험
그 공단에 자금이 파탄이 날까? 걷는 돈이 적으니까 그런 거겠죠. 걷는 돈도 적은데 많이 쓰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그 예전에 어릴 때 뭐 한 1970년대 뭐 이렇게 저희 뭐 한 80년대 초반 그때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 얼마였죠? 200원 아니면 500원이었어요. 500원이었다. 네. 400원. 500원이고 저희 뭐 아이스크림 50원 막 그랬었잖아요. 30원짜리 있었죠. 예. 그럼 자, 지금 시대에서 짜장면 얼마입니까? 8,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거의 뭐 한 50에서 뭐 100배 가까이 오르는 경우인데 그럼 그때의 수가하고 지금의 수가는 어떠냐 생각해 봤을 때 자, 이제 물가가 오름에 따라서 사실 의료에서도 쓰는 장비라든가 아니면 기구라든가 재료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당연히 오르겠죠. 오르는데 그 수가 자체는 계속 못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거죠. 왜 못 따라가느냐? 그거를 올려주려고 하면 결국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어떤 우리 보험료 내는 거, 건보료라고 하죠. 재정 고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보료를 올리지 않는 이상 그 수가 자체를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 건강보험공단 노조에서도 10조 투여하면 파탄 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번에 정부에서는 건보료는 올리지 않으면서 뭐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또 신뢰가 안 되는 게 정부가 이때까지 의협하고 얘기를 하면서 수가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가가 정상화되게 올라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 의약 분업할 때도 40%인가 올라갔는데 그 40%도 그때 올라갔을 때 그 건강보험 노조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 2000년도에 2000년, 2001년도에 그 수가가 40% 올라간 것 때문에 2001년, 2002년도에 건강보험 그 공단에 파탄 났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의사가 수가를 올려서 건강보험공단에 파탄이 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수가는 올라갈 물가 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승했을 때 수가도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건보료 자체를 올리지를 못하니까 파탄이 나는 겁니까? 결국 의료비 지출이 많은 거죠.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허용한 게 비급여잖아요. 그렇죠. 니네 사이드로 그냥 받아라. 배보다 그렇죠. 배보다 그렇죠. 배꼽이 더 큰 장사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병원에서는. 그렇죠. 짜장면 2,000원에 팔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짜장면에 옆에다가 뭐 사이드 디시 메뉴 내가지고 5,000원에 2,000원 맞아요. 받으면서 다른 걸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짜장면 2,000원에 닭강 단무지 5,000원에 파는 게 지금 한국 의료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국민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보험제도도 제가 걱정되는 게 건강보험에서 우리가 건보료를 얼마를 내든지 건강보험에서 경증 질환부터 중증 질환까지 모든 게 다 커버가 된다면 사실 사보험이 필요합니까? 필요 우리가 없죠. 뭐 암보험, 뭐 뇌졸중 보험, 간병인 보험 사보험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그거를 다 커버해주고 한다면 우리가 한 달에 그 돈 내면서 그런 사보험, 실손보험이니 사보험을 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커버가 되면 낼 필요 없죠. 그렇죠. 가입할 필요 없죠. 근데 그거까지 다 커버해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보료를 올려야겠죠. 예. 근데 건보료는 못 올리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실손보험이나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씩 사보험을 들고 있다. 그럼 그만큼을 차라리 건보료 내게 하고 그냥 다 커버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 교수님 말씀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매달 내잖아요. 월급에서 떼잖아요. 그렇죠. 사실. 근데 그거 말고 국가 보조금을 이제 줄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이게 뭐 나라가 돈이 있고 잘 살아야지 그걸 돈을 그렇죠. 주는 거지. 지금 사실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도 없는데 의료 개혁의 또 하나의 축은 지역 의료 강화입니다. 그리고 가장 절박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우수한 지역 병원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지금 자체가 지역 의료를 지금 망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2,000명 뽑는 거 10년 뒤의 일인데 그럼 당장 오늘부터 10년 동안은 지금 미래 인재들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 전문의가 돼서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할 의사들 지금 면허 정지 때려버리고 그럼 이 친구들 지금 면허 정지 맞으면 제가 봤을 때는 안 하죠. 지금 분위기 이렇고 정부에서 이렇게 뭐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왜 필수 의료를 고생하면서 지금 내가 고생하면서 우리가 뭐 전공의 처우를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스트레스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 같아도 안 하죠. 문제가 그럼 전공의들 안 들어오지. 그럼 전문의들 배출이 원활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뭐 서울에 있는 큰 규모의 병원에서는 전문의수를 뽑으려고 하면 아우 지원자 많겠죠? 지원자 들어가겠죠? 공공병원도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방에 있는 뭐 국립대병원이라든가 사립대병원 같은 곳에 계신 교수님들 서울에 자리 있으면 서울로 가고 뭐 공공병원에 뭐로 가면 공공병원으로 가고 그러면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의 퀄리티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자리를 누가 채우냐는 거죠. 전공의도 못 채우고 전문의도 못 채우고. 지역의 인재를 선발하고 지역 의료기관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이거네. 나오네. 이거 딱 걸렸어, 지역 인재로 이렇게 가면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강압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서 몇 년간 10조 원 이상을 이 분야에 더 투자. 일단 오늘 담화문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네. 사실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뭐 이게 정책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고민과 그 논의를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뭐 발표하신 거는 항상 무슨 수많은 고민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했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업을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논의가 전혀 안 되고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냥 뭐 2,000명이라는 숫자에 완전히 매몰돼서 뭐 다른 뭐 협의나 논의는 더 진행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뭐 25일을 기점으로 각 대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사직을 지금 얘기하는 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 50인데 제가 이제 어떤 교수직을 사직하거나 뭔가 그만두거나 나간다는 말은 제 인생 50년을 걸쳐서 제가 노력하고 제가 이루어온 모든 거를 버리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다른 길로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예를 들어서 제가 노력하고 제가 그래도 뭐 교수가 의사가 되고 교수가 돼서 지금까지 대학병원에서 그래도 치료라든가 연구라든가 교육에 대해서 노력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그 반평생을 동안 이루어 온 건데 여러 교수님들이 뭐 여러 가지 성명서를 발표하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전부 다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을 일궈온 이번 생에서 것들을 걸고 뭐 이게 환자 버리고 사직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걸고 내가 이때까지 이루어온 걸 모든 걸 걸고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를 밥그릇 싸움이니 환자 버리고 가는 놈들이니 라는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비논리적인 2,000명을 내세워서 이렇게 법박하면서 진행하는 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자기 인생을 걸어서 외치고 있는데 저는 묻고 싶네요. 지금 정책을 주도하시는 분들은 뭘 거시겠습니까?